개헌, 내란 종식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개헌론 선 그었다라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아까 저 일면하면서 말씀드렸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이 개헌의 공을 명확하게 쭉 저쪽으로 차버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개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명확하게 지금은 내란 종식을 할 때지 개헌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5.18 정신의 헌법수록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말 그대로 개헌론의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 1987년 헌법이 누워 있어요. 네, 지금 뭐 수술된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민주라는 옷을 입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로 보이죠. 내란 종식이란 칼을 들고 개헌 의문을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만평상으로만 보면 87년 체제 이거 죽어가고 있는데 내란 종식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아? 바쁘다 바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네. 개헌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한다. 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란의 종식 부분들이 다 완결되지 않았으니 그게 먼저지 않냐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나는 개헌하지 않겠어. 내란 종식이 먼저니까 개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 행간들을 보면 이번에 60일 조기 대선에서 이 개헌의 전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헌을 논의해서 20일 내에 국민들한테 공고하고 그 뒤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투표 자체와 논의 자체의 시간이 지금 당내에서 조기 대선 때문에 정신없이 후보 선출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후보 선출해서 5월 10일 날 후보 등록하고 나서 선거하는 것도 며칠 되지도 않는데 네. 개헌 논의를 언제 합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의장은 던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타이밍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내란 종식이란 말은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나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 한 10명 정도 형사재판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내란 세력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경찰,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사람들. 아직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란 종식한 다음에 개헌하자라는 것이지 개헌 안 하겠다라고 단정지는 것은 조금 어떤 뭐 내부적으로 민주당 안에서의 개헌 논의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붙이려는 그런 시각들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좀 얘기한 거고 현실론을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불가피할 때 그것이 바로 개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개헌이 바로 6.29 선언 이후에 87년 개헌인데 그 당시에 왜 개헌이 가능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음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개헌을 했던 겁니다. 개헌이란 늘 그렇게 좀 우연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개헌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5년 임기 단임제가 주어져 있고 막강한 본인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개헌을 하자고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을 때 바로 이때가 사실은 개헌의 적기인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 구조를 바꾸는 상법 개정안도요. 네. 하루아침에 뚝딱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국민투표법,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유튜브도 보고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를 접하기 때문에 꼭 38일 전에 뭐 공고해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요. 한 사흘이면은 국민투표법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먼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란 종식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그 속내를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핑계 아니냐. 의지의 문제라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이 개헌론을 쏘아 올린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무소속이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당을 잠깐 나온 상황인데 의장이 끝나면 다시 또 민주당으로 또 돌아갈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영주 대변인님,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혹은 이재명 대표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헌이란 공을 쏘아 올린 거냐 던진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개헌론을 쏘아 올리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와 몇 번 만남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개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다른 비명계 주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과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1차 개헌은 5.18 정신과 계엄에 대한 어떤 강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어떤 종식에 담을 수 있는 개헌을 1차적으로 하고 이후에 2차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선거 때 전체적인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 거기에도 공감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근데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파면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걸 던지다 보니까 좀 못내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하다가 당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는 걸 보면은 그래 한 원포인트로 5.18 정신과 계엄에 했던 강화 부분들은 추가하겠어요 이번 조기 대선에. 근데 전체적인 부분 아직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라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것이라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의 하나의 또 업적이라든지 네. 생각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개헌론을 가지고 좀 당 내부에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나 갈등설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좀 합리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우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따로 교감이 없었다라는 또 저희 MBN 취재가 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원식 의장이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올린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원식 의장은 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 의장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지원군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이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7공화국에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7공화국의 임기를 2년 단축에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행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네, 난 7공화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개헌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임기 줄이는 것도 오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서 또 다른 이 야권의 이 민주당 내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아니라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개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내란 종식과 개헌이 꼭
어느 하나만 이 선별해서 해야 될 일이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네, 김부겸 전 총리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종식과 개헌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내란 종식대로 한 트랙을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가되 개헌이란 부분들은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개헌이란 게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면 옆에서 네. 제가 참모라면 두 가지를 다 받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순위가 되니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개헌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놓고 여러 각계각층과 이야기를 해가면서 네. 가능하다면 이번 조기 대선에 개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게 할 수 없는 어떤 아직 논의 구조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차후에 대선 이후에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내란 종식을 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야? 처럼 들리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김부겸 전 총리의 비판의 대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단박에 그냥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네. 왜 그렇게 너무 잘나서 얘기해? 라고 비판을 하지만 말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생각을 바꾸면 오시오. 내란 종식과 개헌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서로 간에 뭐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또 어떤 지혜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우원식 의장이 쏘아올린 이 개헌론을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 근데 안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복잡복잡 얘기가 많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 의견을 안 물어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윤주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은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랬고 한동훈 대표도 그랬고요.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했었고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개헌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2022년 1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막바지에 바로 본인도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했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그게 뭐가 어렵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겠지만 네. 사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통령제에서 네. 여소야대가 되고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데 네. 이게 정면 충돌이 계속되면 네. 결국은 사달이 난다. 사달이 난다. 예, 그게 뭐가 됐든. 예, 저는 비상계엄은 사실은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즉, 87 체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란 종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면 87 체제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왜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정말 병의 원인은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 감기약만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면 됩니다. 다음 임기를 본인이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추는 거. 이거는요. 정치권의 모두가 다 동의하는 문제예요. 왜 이거를 못하겠습니까? 이거 하고 나머지 복잡한 거 나중에 하자. 쉬운 숙제보다 빨리 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우리는 원래부터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도 하자고 했었는데 왜 입장이 바뀌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영주 대표님 짧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네. 12월 3일 전에 국민의힘이라면 12월 3일 이전에 국민의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꿨고 내란 세력에 대해서 동조하고 방어했던 국민의힘의 그 111일간을 반성, 성찰, 책임도 없이 갑자기 계엄에서 개헌으로 바꿉니까? 그거는 할 일이 아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격 요건부터 갖추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다라고 또 강하게 또 반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땐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의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일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타이밍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개헌하는 거는 나는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 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회 양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게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서영주 대변인님.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헌 안 한다고 했는데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개헌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를 해석해 드렸잖아요. 네. 개헌에 동의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하자. 그 얘가 5.18의 정신과 개헌 강화, 이 개헌의 요건을 강화하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딱 환영한다.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각 정당과 합의하는 만큼 하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네. 합의 안 된 거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합의된 것만이라도 이번 60일 뒤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이걸 처리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런 입장문에 또 우원식 의장을 보고 뭐 수박이네 어떠네 개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민해 국민의힘에게 무슨 여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자체를 민주당 내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그러면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또 수박 타령이 또 나오는지 안타까운 대목이다. 근데 사실 또 이게 윤주진 위원님 처음에 우원식 의장이 이 개헌을 얘기했을 땐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1차적으로 대선이랑 같이 하고 2차적으로 그 이외의 다른 부수적인 뭐 다른 것들을 2차로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라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우원식 의장이 그거 받겠다는 겁니까? 근데 5.18 정신, 뭐 헌법 전문 수록 이런 것들이 네. 물론 중요성을 떠나서 지금 이것이 가장 당면에 있는 개헌의 의제인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정말 급하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은 바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 충돌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4년 중임제를 맞추자는 것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자꾸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뽑고 갑자기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으면은 또 막 우수수 됩니다. 또 만약에 대통령 임기 말기에 총선을 하면은 또 야당이 막 우르르 돼요. 이게 지금 너무 불규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아서 대통령도 마음에 들고 그 당도 마음에 들면은 아예 전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을 좀 차단하고 네. 대신 2년 후에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양간의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실은 지금 대통령제의 이 모순과 결함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개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되잖아요. 개헌 못합니다. 예,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그 궁궐 안에 들어가시면 끝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만약에 되고 싶으시다면 네. 자기 헌신과 희생을 뒷받침해서 하십시오. 정말 만약에 3년 하고 또 하고 싶다. 그러면 3년 뒤에 자신도 중임제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요청하면 되거든요. 왜 솔직하지 못한지 좀 아쉽습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을 뒤로 미루게 되면 아까 이런 표현 쓰셨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다. 하겠냐? 라는 말씀을 또 하셨죠. 과연 대통령이 된 후에도 개헌을 하겠느냐? 라는 주제 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뭐 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 분란이 사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우원식 의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할 생각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기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양문석 의원입니다. 개헌? 개나 줘라. 그 입을 닫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대? 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형배 의원,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꿍꿍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꿍꿍이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대권을 꿈꾸는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조기 대선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후에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조금 더 일찍 그 다음 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같은데 양문석 의원도 지금 보면은 입이 겁칠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장에게 개나 줘라 라는 거나 입을 닥쳐라 라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 시선을 저기 왜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죠? 민주당을 바라보는 입장이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행위에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다고 해서 네. 민주당이 잘했다고 지금 다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고 겸손하고 품격을 좀 갖춰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대선에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양문석 의원 같은 사람이다. 저렇게 그 거친 언사를 하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특히 민영배 의원도 그렇고 양문석 의원은 더더욱 민주당에서의 의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되긴 하나 개헌이란 건 외부적으로도 이견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타이밍이든 내용이든 이견이 존재합니다. 개헌이 쉽습니까? 누가 혼자서 이렇게 개헌할 테니까 나 이렇게 개헌하고 싶어 하면 예 알겠습니다. 박수를 쳐야 개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헌이 힘들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을 혼자서 독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개헌에 대한 거를 던진 게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의 정치인에 대한 예의, 존중, 이견,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면서 가는 것들이 지난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던 윤석열 정부와 같지 않은 다른 품격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어떤 기회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 약간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원래 개헌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친 언사를 내놓는 거는 또 맞는 거냐. 방법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실제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개헌 찬성하면 수박 낙인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또 문자 폭탄. 네. 우원식 의장 지금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수박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다라는 문자뿐만 아니라 밑에 댓글에 막 1,400개가 달렸다고 해요. 그만큼 상당하다. 지금 이재명 제명인의 마을 이게 팬클럽이죠. 이 팬카페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개헌 수계가 긴급 비상 개헌령을 내렸다. 개헌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란성 위험에 이어 개헌성 위험까지 앓게 됐다. 우원식의 내란 행위, 이재명 힘 빼려는 2차 내란이다. 네. 오늘부터 지지철에 우원식 사퇴하라. 라는 등등의 이런 글들이 제명인의 마을에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 문자 폭탄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지금 요즘에 상당히 좀 만연해 있는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원식 의장은 같은 자당 소속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이 좀 거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는 어디까지나 정당의 대표일 뿐이지 하나의 평범한 의원일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우원식 의장을 이런 식으로 쥐고 흔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또한 그토록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 말씀하시는 내란에 가까운 어떤 헌정 질서에 대한 회방입니다. 어떻게 야당의 대표를 지키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이런 식으로 겁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속으로 흐뭇하게 웃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왜냐? 지금 내 임기가 5년이 되느냐, 3년이 되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은 5년의 임기가 또 소중한 이유가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임기가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아까 양문석 의원이 상당히 좀 거친 언사를 했습니다만 네. 그거 사실은 다 전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발적인 표현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당신의 임기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국은 편승해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왕적 대통령 나까지는 한번 해보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 이거는 국민들 앞에 좀 면목 없는 정치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짧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 측을 변론하는 대변하는 그 패널 분들이 참 가끔 제가 헛웃음을 짓을 수밖에 없는 게 왜 네. 그렇게 본인들한테는 관대하고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다. 제왕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부분들은 한껏 누려서 이 내란의 사태까지 와놓고 나선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균형이 맞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여야 패널 분들 같이 보면서 왜 국민의힘은 자기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서로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의 지금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우원식 의장 공격을 받는 이유, 수박이라고 좀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요 개헌을 띄웠기 때문인 건데 국민의힘은 여기 아까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받고 하나 더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국힘 개헌 시 대통령과 국회 권한 함께 조정해야 같이 조정하자라고 국회 권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 출현입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 개헌을 하면서 국회 권력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대통령 권한은 좀 축소가 됐는데 국회 권한이 그대로라고 하면 지금처럼 여소 야대 상황에선 국회가 제왕적인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하나 더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은. 그런데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재명 대표가 가는데 앞에 국민의힘이 딱 팔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러면서 들었지 개헌 대선 동시투표야. 우 의장이 한 말이야. 김동연 지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 라고 팔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톡 내란 종식 먼저. 네.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한 결말 같기도 하고요. 예. 손가락 하나에 툭 하고 지금 약간 넘어가는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에서는 속된 말로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 파면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 높은 지지율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보수와 진보는 결집할 것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툭 치면 쓰러뜨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2명, 3명, 100명, 1000명이 가로막게 될 겁니다. 국민들은 아마 개헌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민주당 우위로 가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그 상황은 사실 이제 정말 대선이 시작이 됐죠. 60일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민심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